음식을 신선하고 오래 보관하려면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냉장고에 넣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관을 잘못해서 비싼 채소나 과일을 버리게 되면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지만 이 정보들이 믿을 만한 정보인지 모르겠고, 심지어 각자 정보가 달라서 더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온 보관이 좋다는 음식은 한여름 폭염에도 냉장고 대신 실온에 보관해야 하는지, 가정집에 창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놈의 어둡고 서늘한 곳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헷갈리기 쉬운 음식의 보관법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확실한 근거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음식을 신선하고 오래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보관할 수 있을 겁니다. 발암물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냉장 보관하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감자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냉장 보관한 감자를 요리할 때 발암 가능 물질이 나와서 실온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감자를 4도 이하에서 보관하면 환원당이 증가합니다. 이 환원당이 감자에 들어있는 아스파라긴이라는 아미노산과 만나서 120도 이상의 온도에서 요리될 때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물질이 생기고, 온도가 높을수록 조리 시간이 길수록 더 많이 생깁니다. 이 아크릴 아마이드가 WHO의 산하기관인 미국 암연구소에서 발표한 발암 가능 물질입니다. 참고로 발암 물질 확실, 가능성 높음, 가능성 있음, 가능성 없음으로 분류되는데, 아크릴 아마이드는 가능성 높음에 속해 있습니다. 자료조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본 질문이 있습니다. 감자는 저온 창고에서 보관하다가 유통되는데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걸까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면 감자에서 생기는 환원당은 발암물질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냉장 보관만 해도 발암물질이 생기는 게 아니고, 냉장 보관한 감자를 높은 온도에서 요리할 때 발암 가능 물질 아크릴 아마이드가 생기는 겁니다. 게다가 감자는 4도 이하에서 환원당이 증가하고, 일반적으로 감자가 유통되기 전 보관되는 저온 창고는 12도에서 18도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질문이 냉장 보관한 감자를 상온에 두면 원래대로 돌아오는지였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18도에서 20도 사이에 보관하면 환원당이 감소합니다. 그런데 가정집에서 이렇게 온도를 맞추기도 어렵고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환원당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발암 가능 물질이 나오지 않는 낮은 온도에서 요리하는 겁니다. 굽거나 튀기는 것 대신 끓이거나 삶아 먹으면 아크릴 아마이드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찌개를 많이 먹으니까 아깝게 감자를 버리지 마시고 찌개에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높은 온도가 필요한 감자 튀김이나 볶음 요리를 할 경우 냉장고에 있던 감자를 사용하지 말고, 만약 해야 한다면 조리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자는 건강 문제뿐 아니라 실온에 보관하는 게 맛에도 좋습니다. 일주일 내에 먹을 양이라면 상온 보관하는 것이 좋지만, 그 이상 보관하고 싶거나 금방 상할 수 있는 덥고 습한 여름에는 냉장 보관해서 찌개에 넣어 먹으면 됩니다. 감자처럼 발암 가능 물질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마다 말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바나나입니다. 예전에는 바나나는 무조건 실온 보관해야 한다고 했지만, 최근 들어 바나나를 냉장 보관해도 된다는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되는 정보가 많아서 사람들이 더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숙성이 안 된 바나나는 실온에 보관하고, 숙성된 바나나는 냉장고에 보관하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후숙과일입니다. 수확 후에도 에틸렌가스가 나오고 이 가스의 영향을 받아서 숙성됩니다. 그런데 이 에틸렌가스는 낮은 온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구매하자마자 냉장고에 넣으면 숙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넣으면 실온에 보관한 것보다 더 빨리 갈변 현상이 나타나서 상한 것처럼 보이는데, 껍질 색이 변한 것뿐이지 바나나가 상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상온 보관해서 적당히 숙성시킨 뒤 냉장고에 넣으면 맛도 좋고 보관도 더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나나처럼 후숙 과일인 토마토는 어떨까요? 토마토는 실온 보관이 좋습니다. 식약처의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바나나는 냉장고에 넣어도 색이 변하거나 숙성이 안 되는 정도지만,
토마토는 냉장고에 보관하면 껍질이 물컹해지고 상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토마토를 좋아하는 분들은 실온에서 보관하다가 한두 시간 전에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같은 후숙 과일이어도 보관에 좋은 온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보관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더 헷갈릴 수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후숙 과일은 그냥 실온에 보관해서 먹어도 됩니다. 핵심은 충분히 숙성이 되었다면 냉장고에 넣어도 된다는 겁니다. 과일이 쉽게 상하는 덥고 습한 여름에 바나나에 초파리가 꼬이고 시원한 토마토를 먹고 싶어도 후숙 과일은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된다는 말 때문에 억지로 상온에 보관하다가 상해서 버릴 바에는 충분히 숙성시킨 뒤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는 게 더 좋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후숙 과일을 냉장고에 보관해보세요. 상하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을 겁니다. 실온 보관해도 될 것 같지만 냉장 보관해야 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냉장 보관해야 상하지 않고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가 약 60% 들어 있습니다. 이 오메가3는 빛과 열에 노출되면 쉽게 상합니다. 그래서 들기름은 개봉 후 냉장 보관하고 최대한 빠르게 먹어야 합니다. 냉장고에 넣을 경우 신문지나 검은 봉지로 감싸서 냉장 보관하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들기름하고 비슷한 참기름은 리그난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산패를 막아주고 냉장 보관하면 오히려 침전물이 생기기 때문에 맛과 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온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들기름은 공기와 접촉한 순간부터 산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한 달 내에 모두 먹는 게 좋은데 한 달 내에 모두 먹기 힘들다면 들기름과 참기름을 8:2 비율로 섞어서 냉장 보관하면 산패를 막아주는 리그난 성분으로 보관 기간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올리브유도 상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 보관하면 올리브유의 주 성분인 올레인산이 결정화되기 때문에 상온에 보관하세요. 주방 선반과 냉장고를 확인해서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유를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을 통해 한국인이 많이 먹는 음식이지만 냉장 보관인지 실온 보관인지 헷갈리기 쉬운 음식들의 보관법과 그 이유, 그리고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꿀팁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참고해서 음식들을 보관한다면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도 확실한 근거가 있는 음식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